주민등록증 진짜 쓸데없다. 어차피 여기 운전면허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아니 그냥 모바일로 통일해서 그냥 한 번에 딱 받을 수 있게 해주지. 요거 따로 받고 요거 따로 받고 요거 따로 받고 해야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환영입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도 독특한 모습을 보였죠. 테슬라 앞에 두고 트럼프가 테슬라 사겠다 라고 하면서도 이 차 앞에서 와, 차 정말 멋있네요, 와 진짜 이것도 멋있고 저것도 멋있고 하면서 모델 S, 모델 X 그리고 사이버트럭까지 이렇게 보면서 바로 내렸습니다. 기자가 아니 정말 시승 안 할 건가요? 하고 물으니까 정말 안 한다고, 운전한 지 정말 오래돼서 운전도 못한다 이러면서 운전을 안 했어요. 물론 이것만으로도 주가가 꽤 올랐습니다. 하루 사이에 뭐 7, 8%씩 올랐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더 제대로 주가가 오르려면 뭐 해야 됐습니까? 여기서 버튼을 딱 누르고 FSD 저절로 되네, 야 나 운전 안 한 지 30년 됐는데 차가 알아서 이렇게 가고, 오 기자들 막 있는데 그 사이를 막 차가 막 가고, 야 테슬라 대박이네요. 디스 USA 자동차가 역시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을 합니다. 중국 차는 상대도 안 돼요. 이렇게 해주면 미국도 면이 살고 테슬라 주가도 완전히 고공행진 됐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다. 여튼 트럼프는 지금 면허증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운전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운전을 못하는데 면허증이 왜 필요합니까? 그럼 반납해야죠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70세니까 반납할 만도 하지. 근데 미국에서는 면허증이 가장 중요한 신분증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는 신분증이기도 하고 그냥 평생토록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운전은 못해도 운전 면허증은 있어야 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가진 운전 면허증도 갱신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지금 오늘부터 바꾸시는 분들은 딱 면허증 받아보면 뭐야 이거 뭐 이상한 걸 줬어, 가짜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은 계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민등록증도 요번에 같이 바뀌는데, 요번에는 모바일도 지원하게 되면서 여권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주요 신분증 7가지가 한 번에 다 바뀐다는데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운전면허증을 보도록 하죠.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무려 23년 만에 바뀐 거라고 해요. 야, 23년 그렇게 오래됐나? 예전에 면허증 이렇게 안 생겼었나? 한번 면허증을 보면서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긴 거죠. 운전면허증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1호 뭐뭐뭐뭐뭐 이렇게 써 있어요. 요거 뭡니까? 요거는 지역 코드. 이 코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충북 이렇게 써 있었는데 그게 지역을 그냥 보여주는 거, 이거 창피하다, 이 지역을 보여주면 안 된다 해서 숫자로 또 바꾸기도 했습니다. 뭔가 좀 웃기기도 하죠.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있기도 하고 주소도 그냥 노출돼 있고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여기 보면 또 이런 식으로도 써 있습니다. 1종 대형, 2종 보통, 2종 소형, 이렇게 제가 가진 면허가 이렇게 써 있기도 하죠. 뒤에 보면은 영문 면허가 들어가는데 영문 면허는 이렇게 소형차, 중형차, 버스, 트레일러까지 이렇게 끌 수 있다, 오토바이도 끌 수 있다, 제가 가진 면허 전부를 여기다 표시해주는 이런 장치도 있어요. 그래서 영문으로도 볼 수 있고 한글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영문 넣으면서 이거 IC 면허증으로 바뀌었거든요. 디자인도 그때 바꾸지. 어쨌든 23년 만에 처음 바뀌었다는 거고요. 실제로는 기존 디자인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기존 면허증은 새로 받았는데도 옛날 것 같아, 색이 바랬던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제 새로 바뀐 디자인을 보면 놀이끼리한 느낌이 사라지면서 이제 좀 새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운전면허증은 여기 홀로그램이 있는 정도인데, 새 운전면허증은 그게 아니라 시변각 잉크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홀로그램 색상 변하는 건 뭐 기존과 마찬가지로 들어있고요. 무궁화 모양이 추가돼서 위변조가 더욱더 어려워졌다고 얘기합니다. 면허증 배경에는 이렇게 경찰을 상징하는 참술이 들어가고요. 선으로 된 그림이 돌출된 형태로 포함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운전면허증을 꺼내서 한번 보시면 이걸 가지고서 진짜 운전면허증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 맨날 이걸 보는 사람이어야 알지, 이거 맨날 보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이런 것들 위변조 안 되게끔 하는 좀 확실한 방법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요거를 실물로 확인하는 게 가능한 건가?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이걸 새로 프린트해서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누군가한테 딱 보여줬을 때 제 운전면허증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위조 변조됐다는 걸 이거 만든 사람들이 알겠지만 일반 사용자들끼리 주고받았을 때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온라인밖에 없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걸 받아야 그걸 검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가게 업주들이 크게 당하는 경우가 있죠. 미성년자들이 위조 신분증 같은 걸 보여주고서 저 20살이에요 이러고서 술 막 먹다가 나중에 나갈 때 저 미성년자인데 걸리면 아저씨 영업정지인데 돈 안 내고 갈게요 뭐 이렇게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일단 이런 신분증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요 안에 안 들어있다. IC 칩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 IC 칩을 일반적인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 같은 걸 여기다 박아 놓으면 딱 찍어서 너 지금 2000년생이라고 하더니 2010년생이네? 너 미성년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검증 시스템이 딱 있어줘야 되는데 왜 안 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 위변조가 완전 불가능하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위변조가 어려운 건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려운 거고, 저희들끼리는 그걸 위변조했을 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변조 시스템은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좀 나아졌다 라고 하니까요, 아마 계속 보다 보면 요건 뭔가 이상한데? 라는 그런 감 정도는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신청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사진을 들고, 신분증 들고,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그래서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내 사진은 이미 온라인에 등록돼 있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하면 바로 신청이 됩니다. 등기로 받기 하면 나한테 등기로 와요. 그거 그냥 받으면 됩니다. 쉽죠? 쉽죠? 굳이 면허증을 받기 위해서 운전면허 시험장까지 갈 필요 없고요. 그리고 나는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사진을 좀 업데이트하고 싶어요 라는 분들도 사진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요즘 들어서 사진 업로드할 때 리터치도 어느 정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는 여기 샘플도 보면 약간 리터치 하셨는데 샘플도 리터치 하셨어요. 리터치 안 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데 가격이 만만치 않긴 하네요. 15,000원이 든다고 합니다. 15,000원? 이거 좀 비싸다. 여튼 신청하고 5일 있으면 등기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이 이번에 한꺼번에 바뀌게 됐습니다. 면허증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된 건가, 기사를 보면요,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부터 신분증 소관 부처와 협의해서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까지 7가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신분증과 운영 기준이 다들 조금씩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불편, 비효율이 발생했는데 이번에 신분증 표준을 제정하면서 여러 가지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부터가 달랐다고 합니다. 지금 신분증에 주민등록증은 18자까지 쓸 수 있어요.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은 10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여권은 8자까지밖에 못 써요. 국가유공자증은 14자까지 쓸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모두가 글씨가 달랐어. 그런데 국제표준이 37자까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37자로 늘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름은 나는 상관없는데요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신분증 발급할 때 그 신청하는 사진을 놓고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만이었습니다. 왜냐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사진 크기가 다르고, 그리고 여권 발급할 때 또 크기 다르고, 국제면허증 크기가 또 달라요. 그래서 사진을 매번 새롭게 찍어야 돼. 사진관에 가도 사진을 사이즈별로 증명사진을 여러 가지를 줍니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신분증 발급할 때 이제 제출하는 사진 규격이 가로 3.5, 세로 4.5, 그러니까 여권용 사진으로 모두 통일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진을 잘라서 이렇게 오려서 붙여서 꿍 찍어갖고 그걸로 신분증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이즈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사이즈 제한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분증 중에는 어떤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이거는 제한이 전혀 없어요. 30년 전 주민등록증을 그냥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런 것들도 이제는 제한을 좀 둬서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10년이면 10년, 뭐 20년이면 20년 이렇게 제한을 둬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표준을 완전히 정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신분증이 바뀌었는데, 일단 주민등록증이 모바일화 됐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속에 주민등록증을 쓱 넣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 기사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던 직장인 B씨는 갑작스럽게 휴대전화를 교체했지만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았다. 종전에 발급받았던 IC 주민등록증에 휴대전화를 태그하기만 하면 됐기 때문이다. 직장인 B씨, 이런 기사 형태는 간만에 보는데 좀 특이하죠? 시작하기 전인데 지금 직장인 PC가 갑자기 나왔어. 여튼 주된 내용은 맞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합니다. 맞는 부분은 뭐냐? 주민센터에 가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대신에 IC 타입의 주민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이걸로 스마트폰에 딱 태그하면 바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들어온다라는 거, 요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 주민등록증을 가진 사람들은 안 됩니다. IC 타입 주민등록증이라고 했잖아요. IC 타입 주민등록증이 어딨어? 지금 지역적으로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세종이 가장 먼저 했죠. 12월 27일부터 했다고 하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IC 주민등록증을 제공하기 시작하는 게 오늘부터입니다. 이걸 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IC 주민등록증을 여기다가 태그하는 거예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이라고 하는 앱이 있고요. 이 앱을 이용해서 모바일 신분증에 집어넣는 거,
요게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삼성 월렛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IC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기 상단부에 이렇게 인식이 완료됐습니다. 와, 이게 원래 이렇게 쉽게 잘 안 되는데 소프트웨어가 좀 좋아졌나 봐요. 그리고 안면 인식, 정면을 바라봐 주세요. 눈을 깜빡여 주세요.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비교 중입니다. 안면 인증이 완료됐어요. 와, 좋은데? 와, 이렇게 발급이 완료되는구나. 좋네요, 좋네요. 그럼 이렇게 신분증이 딱 들어오게 됩니다. 와, 좋다. 그래서 IC가 들어있는 주민등록증을 여기 태그해서 모바일 신분증 앱에 넣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본인 확인을 하고 앱에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녹화를 하거나 캡처를 하면 녹화나 캡처가 안 되게끔 여기 딱 사라집니다. 사진이 되게 재밌죠. 이유는 있죠. 요거를 캡처해서 딴 사람이 사용할까봐, 그러니까 이걸 사라지게 하는 건데, 예전에 우리가 이런 것들 해봤습니다. 코로나 때 진짜 백신 맞은 거 맞아? 하고 인증하는 백신 인증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백신 인증 QR코드가 있으면 그걸 가져가서 가게 주인이 그걸 찍었어. 그럼 이 QR코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게 주인이 딱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QR코드도 있습니다. 나의 QR코드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QR코드가 나오게 되고 요걸 신분증으로 찍으면 그럼 QR 촬영으로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어디서 신분증 검사하거나 뭐 주민등록증 보여주세요 이런 경우에 모바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요거 보여줬을 때 상대방이 그게 뭐예요? 그걸 갖고서 내가 뭐 어떻게 당신을 믿습니까? 당신 미성년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다 싶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작년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돼서 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완전히 동일한 효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무시할 수 없고, 무시했을 때 당당하게 진짜 주민등록증 맞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게 등록을 3년마다 새로 받도록 했습니다. 3년 후에는 아무리 이 폰 안에 남아 있어도 이건 무효가 되는 거야. 좀 이상하죠. 새로 등록하려면 또 그 IC 카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또 그 IC 주민등록증을 여기서 또 찍어야 그때 또 등록이 됩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사실은 뭐 어렵지 않죠. 그리고 핸드폰도 보통 2년 9개월이면 교체한다고 하니까 교체하고 등록하는 거 당연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면허증이라는 거 1년에 한두 번 씁니다. 그러다 보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생기게 돼요.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번쯤 3년 1개월이 지났네 하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제한 굳이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동일한 효력이 있다면 이걸 계속 쓸 수 있는 만큼 이것도 계속 쓸 수 있어야죠. 실물과 똑같이 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IC 카드를 등록하지 않고 이걸 주민센터에 가서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반드시 IC 카드도 있어야 3년에 한 번씩 태그할 수 있어서 불편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만족할 만하다라고 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바일로 한 단계 발전했다, 이런 점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나름대로 QR코드를 갖고서 여기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거든요. 신분증이 제대로 된 신분증인가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나아진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 실물 카드라는 거 요거는 정말 의미가 없거든요. 검증의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이런 식으로 개선돼야 되고, 안 되더라도 QR코드는 꼭 이 안에 만들어 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언제적 시대에 이게 쓸데없는 짓이에요 이게. 저희 구독자님들은 운전면허증에 더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운전면허증은 이미 영문을 지원합니다. 2021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쯤부터 영문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앞면에는 한글이죠. 뒷면에 영문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문이 써 있는 면허증이 있으면 해외에서 이용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면허증 주세요 하면 이걸 딱 보여주면 별 문제 없이, 한국에 그 유명하다는 김한용? 이러면서 깜짝 놀라죠. 어쨌든 해외에서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혹시 해외에서 뭐 이렇게 신용카드 같은 거 사용해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신용카드 사용하면 아이디카드 내놓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야 인종차별합니까? 이러면서 화를 버럭버럭 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외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원래는 아이디카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어쨌든 해외에서 슈퍼마켓 같은 데서 물건 살 때 그때마다 여권을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거 딱 보여주면 되니까 은근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있으면 국제면허증은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뭐 일부는 그렇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영문 면허증이 있을 때 통용되는 국가가 66개국입니다. 근데 약간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일단 미국은 주마다 다릅니다. 어떤 주는 이게 되고 어떤 주는 또 안 돼요. 게다가 또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요거 갖고 안 되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업데이트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국제운전면허증하고 같이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요거죠. 인터내셔널 드라이빙 퍼밋이라고 해서 흔히 해외에서는 IDP라고 얘기하는데 일반 면허증을 대신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 면허증하고 같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보면 형편없이 생겼죠. 이거 그냥 종이 쪽지에다 대충 사진 바꿔놓고 콩 찍어 넣어서 이게 뭐냐. 그래서 이거 좀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는데 게다가 또 갱신 기간은 왜 이렇게 짧아?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돼요. 갱신할 때마다 돈 내야 되고 갱신할 때마다 가서 갱신해야 돼. 온라인 발급도 안 돼. 너무 불편합니다. 왜 빨리 업데이트 안 해주나? 우리나라만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제네바 협약, 비엔나 협약에서 옛날에 이렇게 정한 거야. 그러고 나니까 요 모양 요 꼴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국제운전면허증 IDP를 한국 운전면허증하고 같이 소지하게 되면 거의 전 세계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데서도 당연히 운전할 수 있고요. 남아공, 브라질,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서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 이런 도로에서 여기서도 운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왜 주는 거지? 아무튼 국제운전면허증하고 운전면허증 두 개를 조합하면 거의 모든 국가에서 다 운전할 수 있는데 안 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 저희도 자주 가는데 면허증이라든지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져가도 이걸로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뭡니까 한국인 무시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서 직접 보시면 이거 운전 시켜줘도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로가 와 이거 이렇게까지 한다고? 여튼 중국 빼고는 어지간하면 다 된다. 우리나라 면허증 갈수록 파워도 강력해집니다. 전 세계에서 막 사용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기분이 좋아졌죠. 디자인도 이제는 훨씬 예뻐져서 외국에 나갔을 때 와 너네 면허증 정말 예쁘다 하는 말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훨씬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좀 더 검증된 면허증 이제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람직한 변화를 이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